자, 오늘은 올림푸스 14강의 첫 번째 두 개의 지문에 대해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이제 오면서 저는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동기부여? 이런 거에 관련된 영상이라던가 책 같은 걸 되게 많이 보는 편인데, 박진영이 이제 집사부일책?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꿈이 성공이었대요. 그래서 I want to be a successful.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는데, 이제 당연히 이루었죠. 이루고 봤는데도 너무 약간 이 뭔가 한켠이 허전하다고 해야 되는 그런 공허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던 이 감정에 대해서 확실한 방법을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찾게 됐고,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생각이 들어졌던 게 이제 respect라는 단어에 대한 거를 이제 또 다른 꿈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제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 성공이 있어서 그래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말인 거거든요. 따지고 봤을 때. 이걸 이제 글 쓴 사람의 책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뭐 누가 이렇게 책을 썼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무조건 사서 보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책을 사서 본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라는 거다. 그리고 그 존경심이라는 거는 내가 성공한 결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사람들은 존경을 하는 것이다 라는, 존경을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했던 이제 하나의 그 동기부여 영상을 봤는데, 저도 오늘 이제 제 티스토리 이런 거를 또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를 하려고 또 이것저것 끄적이면서 제 대문에 자기 뭐 소개하는 글을 쓰잖아요. 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뭐 이런 식의 뭔가 글을 썼거든요. 그거를 보면 생각이 들었었죠.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약간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라서, 물론 당연히 저의 강의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컸던 게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굳이라기보다 학원을 오기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더 모든 거를 더 남들보다 뛰어나게 우월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바탕으로 지문 분석을 하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경력도 또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서 또 쌓였던 것을 가지고서 또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힘든 상황이지만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던 게 이 영상이거든요. 이게 좀 뭐 본의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오늘 이제 금요일에 수업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론이 또 늘 길었어요. 그죠? 이제 지인분들께서는 좀 서론을 줄여달라는 말도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좌우당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연구가 보여줍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라고 해서 대절이야를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서 그 주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줄 때 이 연구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그 주제에 대한 이 뒷받침의 설명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라는 거는 하나의 문구입니다. 그죠? 이 문구는 종종 사용이 되어지는 문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정확하게 which, is 라는 형태의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졌다고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be used to 부정사의 형태로 들어가 있죠. be used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persuading이 아니라 to persuade라는 형태를 써야 되는 게 또 포인트가 됩니다. 이 말 왜 씁니까? 당연히 듣는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어떻게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거, 청자를 어떻게 설득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하는 화자가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죠?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 부연 설명하는 거죠.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그것도 확실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보게 되면 대절,
이게 이제 청자를 설득합니다. 그죠? 어떤 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보게 되면은 스피커, 화자가 백업, 보완하다 라는 뜻이죠.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he or she는 당연히 주어가 누구? 이 앞에 있는 화자를 가리키고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he or she로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 대절 안에서요. 대절 안에서 이 목적어, 백업이라는 보충 설명하다, 보완하다, 보충 설명하다 라는 거에 대한 목적어로 쓰여진 거고요. 보다시피 say에 대한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what으로 쓰고 있죠. what절로 쓰고 있는 거죠. 그 혹은 그래요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근데 그냥 말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연구가 보여줍니다. 이기 때문에 확실한, 실질적인 증거를 가지고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empirical이라는 단어가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리고 유용한 이런 거, practical 이런 거 단어로 쓰여질 수 있어요. 이런 증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화자가 백업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로 얘네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앞에 있는 phrase, 이 문구에 대한 설명, 이 문구라는 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걸 백업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동격의 뜻이 아닌가. 동격의 접속사, 왜냐면 뒤에 있을 게 다 있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있을 게 다 있어서 완전한 문장으로 쓰여졌다라고 보고요. 이 친구는 접속사다. 이건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persuade가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득하다라고 쓰여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그죠, 말하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문구 하고 봐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뒤에가 완전한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연구는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이 문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준다라는 이러한 문구는 화자가 청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근데 그냥 설득하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 어떤 거야? 확실한 실질적 증거를 가지고요. 확실한 실증적 증거로. 그래서 뒤에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것은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있는 to가 진주어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애매합니다. 연구가 어떤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하는 것,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하지 않다면 얘는 if, not의 뜻이죠. 만약에 당신이 무엇이 없다면, 그 주장을 보완할 수가 없다면,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없다면요. 무엇을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가지고서요. 그 연구에 따른. 그리고 여기 있는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이라는 거,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붙여 읽으면 2층 실질적인 증거랑도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증거가 없이 주장이라는 거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보충 설명할 수가 없다면 그 어느 것을 보여줍니다라는 주장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인데 그게 아니라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부정어죠.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장은 이런 표현, 이 말이라는 거를 쓴다는 것 자체로 주장을 하는 게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역접으로 이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반대로 증거가 없다면 세부적인 세부 사항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문구를 사용을 해서 문구로 주장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말이야. 이런 질문들. 누가 이 연구를 실행했어? 캐리아웃을 실행하다, 수행하다죠. 어떤 방법을 걔네들은 사용했어? 얼마나 정확한 것을, 무슨 정확한 것을 걔네들은 얼마나, 그죠? 어떤 정확한 것을 걔네들은 발견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걔네들의 결과는 다른 연구자들, 그러니까 같은 그 분야에 있었던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확증이 되어졌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사항들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질문들로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누가 했어? 누가 했는지, 방법은 무엇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결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동의를 얻었는지, 같은 분야의 사람들한테 이러한 종류 올려볼게요. 아이고. 이러한 종류들은요, 어떤 질문이냐면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앞에 나왔던 이 앞에 있는 질문들을 이것으로 받고 있고요. 얘네들은 일종의 질문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질문은 질문들인데 어떤 질문들이냐면 어느 누구나, 그 어느 누구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요. 이 문구를 사용하는, 연구는 이런 걸 보여줍니다라는 걸 사용하는 어느 누구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answer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얘는 관계 대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that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이럴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이런 거 반드시 이런 이 문구를 쓰려면, 우리 지금 이 문구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이런 질문들,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문구를 위해서 반드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야 한다. 만약에 걔네들이 그럴 수 없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는 can't answer the question이겠죠. 뒤에 생략된 게 answer questions, 그러한 질문들의 대답이라는 걸 할 수 없다면 이게 생략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걔네들은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뭐 할 수 있는 이유가 없냐면 to be persuaded by praises, 그 문구의 praise, 그 문구에 의해서 설득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앞에 이런 문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답이 안 되잖아요. 답이 할 수 있어요. 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구에 설득이 될 수가 없어. 설득 안 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empty of content. 이건 어떤 거예요? 내용이 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 설명조차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빈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위치가 가리키고 있는 건 앞에 있는 그 구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이 구라는 건 앞에 나왔던 이 대답에 질문할 수 없는 구였을 거니까요. 그죠?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이기 때문에 그 구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될 이유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빈칸으로 뚫려져도 내용은 상당히 이쁘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empty of content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하지만 문구에 의해서 그렇죠? 이 문구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대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답이 안 돼. 그러면 이 문구는 설득력이 없어. 왜냐하면 이 문구는 내용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글이 흘러가고 있어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라는 말을 왜 쓰는지, 그걸 쓸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증거, 세부적인 사항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건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의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문구를 쓸 수가 있어. 근데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없잖아. 그럼 그 문구 설득력이 없어. 왜? 내용이 비었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자, 얘는 2002년에 UC 산타바바라라는 곳에서 신경과학자였던 마이클 밀러라는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그죠? 뭐에 대한 실험을 했냐면 언어 기억에 대한 연구 실험을 했어요. 자, 우리한테는 신경과학자라는 사람이 신경과학자가 언어 실험을 합니다. 언어 기억이요. 원 바이 원, 차례차례 16명의 참여자들이 뭐 하고 있냐면 lay down, 눕다라는 뜻이죠. 이것의 원형은 lie라는 일형식 동사가 되겠죠. fMRI라는 브레인 스캐너 속에 눕게 되고요. 첫 번째 동사 과거형입니다. 그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보여지게 되는데 show라는 친구도 4형식 동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동태, 지네가 본 게 아니라 보여짐을 당했죠. 사형식 동사가 수동태가 되어져도 지금처럼 뭐가 남을 수 있다? 목적어 하나가 더 남을 수 있죠. 일련의 단어들이 보여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버벌 메모리라는 거를 유추해낼 수 있겠죠. 몇 분의 휴식이 있고 나서 중간에 휴식이 있습니다. 휴식을 몇 분 주고 나서 두 번째 일련의 단어가 또한 제시가 되어집니다. 이것도 단어들이 제시가 되어지는 거고요. 얘는 시리즈라고 했지만 이 시리즈가 단수형이에요.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1년에 라는 이 표현, 이 시리즈가 단수입니다. 단수. 단수형과 복수형이 똑같아요. 두 번째 편, 두 번째 실 덩어리. 그래서 뒤에가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얘네들이 제시가 되어졌고요. 걔네들은 여기에 6명의 참여자들이 되겠죠. 16명의 참여자들. 이 16명의 참여자들은요, press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복합 관계 부사를 쓰고 있어요. 얘는 no matter when으로 쓸 수 있는 복합 관계 부사.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when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이 그 참여자들이 단어를 알 때마다, 알아차릴 때마다 무엇으로부터요? 첫 번째로부터 봤던 단어들. 우리가 처음에 먼저 단어 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봤던 단어들이 보일 때마다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각각의 참여자들은 each라는 단어 뒤에는 단수 형태의 명사를 쓰셔야 되고요. 각각의 참여자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decide 뒤에 whether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명사형이죠. 명사절을 이끌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if로도 바꾸실 수 있어요. 걔네들이 받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결정하기보다 이전에 발생되어졌던 이야기가 뒤에 거기 때문에 had seen. 얘가 먼저 발생, 얘가 나중에 발생. 걔네들이 특정한 단어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너 언제 봤어요? 몇 분 뒤니까 몇 분 전이겠죠, 그죠? A few. 셀 수 있습니다, 그죠? 미니시. 그리고 어고란 표현을 썼으니까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쓸 수 있겠죠. 이거를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정함에 따라서 기계는요, 그의 뇌를 스캔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디지털 맵이라는 거를 그의 뇌의 활동에 따른 디지털 맵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each 뒤에 단수명사라서 여기 뒤쪽 부분에는 they로 쓰지 않고 he라고 쓴 거예요. 이런 게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죠? 왜냐면 each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적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단어 기억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16명의 참여자들이
fMRI에 누워가지고 단어들을 한 세트 보게 되죠. 그리고 휴식이 조금 있고 몇 분 정도 이제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가 제시가 됐고요. 이때 제시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엿기에서 봤던 본 단어라 야 그러면 버튼을 눌러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줬냐? 얘네가 단어를 본 여부를 결정하는 요 상황 있죠? 요 상황? 요 상황에서 뭐가요? 요러한 상황에 아까 우리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fMRI. 이 MRI의 기계가 두 가지를 하죠. 뇌를 스캔을 하고 어떤 거? 디지털 지도를 만들게 됩니다. 뇌 활동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만들게 돼요. 괜찮죠? 자, 그리고 어땠을 때 밀러가 그의 실험을 끝냈을 때 그는 그의 결과를 보고도를 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 보고가 the same way 똑같습니다. 결과를 보고했고요. 그거는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이었죠. 모든 신경과학자들이 보고를 했던 것과 이때 does는 대동사입니다. 대동사로 앞에 있는 리포트를 받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사실 제시인데 전제라고 적었어요. 제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죠. 그리고 every 뒤에는 얘도 똑같이 이치처럼 단수 형태의 명사를 쓰게 되고 동사도 그래서 단수 형태로 쓰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들이 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요거의 결과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다른 과학자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합쳤어요. 마음이 급해요. 다른 과학자들과 같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뭐 함으로써? 전부 다 평균을 내는 건데요. 모든 개인의 뇌의 지도를 다 한데 모아서 이 피실험자들로부터 모은 지도죠. 그의 피실험자들로부터 이 서브젝트는 피실험자죠. 피실험자들로부터의 개개인의 뇌의 지도를 all together 한데 모았어요. 합쳤다라는 얘기죠. 합친 뒤에 뭐 했어? 평균화를 시켰죠. 평균화를 시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냐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평균적인 뇌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요. 이거는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써준 건데요. 결과값을 각 결과값 평균을 낸 거죠. 그죠? 자, 그 밀러의 기대는 이 사람이 예측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대요. 비동사 뒤 대절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이고요. 뒤에 문장의 구조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일 겁니다. 이러한 평균적인 지도는 앞에 나왔던 뇌의 브레인 이거 여기 하겠죠? 이런 평균적인 뇌의 지도는 would reveal 무엇을 밝혀주었느냐? 신경회로입니다. 어떤 신경회로예요? 여기서부터 얘를 꾸며주죠. 일반적인 인간들 속에 있는 언어 기억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신경회로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기대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받겠죠. 그죠?
평균값이 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서 이 결과치는 어떤 거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 기억에 따른 의 신경회로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이해되시죠?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결과를 써준 거예요. 단어에 대해서 본 거의 여부를 가지고서 이건 이번에 두 번째 했던 요거 있잖아요. 버튼을 누르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기계 속에서 뇌가 머리를 스캔을 하고 막 이런 것들까지가 말하자면 실험의 과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다른 과학자들과 같았는데 그 결과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뇌에서 스캔이 되어진 이 디지털 지도를 평균값을 냅니다. 그리고 그 평균값을 통해서 어떤 걸 찾아냈냐면 인간이 언어의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언어의 기억이라는 것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신경회로라는 게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제 주제와 관련이 있죠. 왜냐하면 실험의 결과는 연구의 결과는 말하자면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잔소리는 적당히 잘 건너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고 이제 또 9일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동안에 뭐 밀렸던 시험 공부했으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날이 선선해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네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